생명공학 기술과 인간생활 6단원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생명공학 기술은 DNA 재조합 기술도 있고,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핵치환이라든지 아니면 조직 배양, 세포 융합, 이런 여러 가지 기술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 계속해서 같이 배워왔던 이 DNA가 생명공학 기술에서는 정말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DNA 혹은 세포를 융합하거나 같이 바꿔서 이용될 수 있는 생명공학 기술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NA 재조합 기술이 첫 번째입니다. DNA 재조합 기술이란 유용한 유전자를 DNA 운반체에 삽입하여 재조합 DNA를 만들고 이를 숙주에 넣어 발현시킨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DNA 운반체는 우리가 벡터라고도 부르는데요. DNA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떠한 특정적인 유전자를 옮길 때, 염기 서열을 옮길 때 사용되는 다른 유전체라고 운반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DNA 운반체로 사용하는 친구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대장균이라는 세포를 보시면은, 우리가 균이죠. 이런 세균에 보시면은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DNA 이외에 새롭게 하나 더 가지고 있는, 부가적으로 하나 더 가지고 있는 DNA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플라스미드라고 하는데요. 그럼 전반적인 대장균이 살아서 필요한 것들은 만들지 않고 부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플라스미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DNA의 한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플라스미드를 사용하면은 그 어떤 DNA에도, 내가 이 생존에 영향을 주는 DNA에도 포함되지 않는 그런 DNA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가진 친구들을 우리는 DNA 운반체, 즉 벡터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네요. 대장균 유전체 이외에 원형 DNA,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는 이렇게 플라스미드 혹은 다른 벡터들도 많아요. 근데 일단은 가장 유용하게 많이 사용하는 게 이 대장균의 플라스미드이기 때문에 이 플라스미드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이런 DNA 운반체를 통해서 내가 옮기고 싶은 어떠한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유전자를 이 벡터에 휙 하고 재조합을 시킬 수 있다면 이 재조합된 DNA가 다시 형질 변화를 시켜서 이 대장균이 인슐린을 만들 수 있는 대장균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게 전체적인 개념의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숙주에 넣어서 이렇게 발현을 시키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필요하겠죠? 일단 1차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유용한 유전자를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요 운반체에 넣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우리가 그래서 간은 운반체 역할을 하는 벡터로서의 플라스미드이고, 이 플라스미드에다가 유용한 유전자를 넣어서 요렇게 재조합된 DNA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면 유용한 유전자를 위해서 이렇게 두 부분을 끊어내죠. 이 끊어낸 부분이 여기에서도 이렇게 한번 끊어냈죠. 이렇게 끊어냈죠. 요 끊어낸 요 부분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 요 부분을 끊기 위해서 사용하는 효소의 이름이 뭐냐면은 바로 제한 효소 처리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유용한 유전자의 그 부분만을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 효소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DNA를 끊는 거예요. DNA를 끊는데 이 플라스미드에도 똑같은 자리에다가 얘를 넣어줘야 되니까 같은 제한 효소를 사용을 해서 여기도 끊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마치 어쨌든 테트리스 쌓듯이 이렇게 맞물리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맞물리게 되면은 얘네들이 우리가 다른 처리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기의 짝을 찾아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은 제한 효소를 처리해줘서 자른 DNA를 벡터인 플라스미드에 넣어서 재조합 DNA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효소 B는 뭐냐면요. 이미 DNA 복제에서도 한번 봤던 친구예요. DNA 연결 효소라고 하죠. 이 DNA 연결 효소로 마지막에 안 붙어 있는 부분까지 연결시키고 나면은 내가 새로운 기능을 가지고 있는, 내가 원하는 유용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옮기는 재조합 DNA가 드디어 완성되게 되는 거죠. 효소 A의 이름은 제한 효소일 거고, 효소 B의 이름은 DNA 연결 효소이겠죠. 대장균에 들어있는 가의 이름과 역할을 쓰시오라고 했으니 가에는 플라스미드, 역할은 유용한 유전자를 숙주세포로 운반하는 역할, 즉 얘가 바로 DNA 운반체 벡터이다 라고 역할을 쓰시면 되겠죠. 자, 이 제한 효소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줄게요. 그럼 어떤 식으로 자르냐? 제한 효소라는 거는 아주 특정한 염기 서열을 인식할 수 있는 효소를 뜻해요. 그래서 여기에 특정 염기 서열을 자른다라고 표현을 했던 게 얘네들은 정확하게 이 염기 서열만 자르기 때문이에요. 즉, 이 제한 효소는 GAATTC라는 윗부분과 CTTAH라는 아랫부분에 염기 서열이 있었을 때 G와 A의 사이, A와 G의 사이를 자르는 제한 효소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것 이외의 염기 서열은 인식하지 못해요. 만약에 내가 이것과 다른 염기 서열을 인식하고자 한다면 다른 제한 효소를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마치 테트리스 쌓듯이 이런 작은 레고 블록 같은 모양으로 바뀌었죠? 근데 내가 만약에 같은 제한 제한 효소를 처리한다 라는 거는 그 DNA에서도 GAATTC, CTTAAG라는 요 부분을 인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똑같이 이 테트리스처럼 잘리겠죠? 그러면은 걔네들이 바로 붙을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AATTC 여기 있죠? AATTC 여기 있죠? 그 다음에 CTTAA 여기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서로 쌍을 이루듯이 바로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마지막 연결 부위에는 DNA 연결 효소로 싹 하고 연결해주면은 재조합 DNA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걸 바로 제한 효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특정한 염기 서열을 인식하여서 자르는 이 제한 효소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한 DNA 재조합 기술도 같이 발달되었을 수 있겠죠. 사실은 이 제한 효소는 이 대장균이라든지 좀 균류가 갖고 있는
방어 체제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은 이런 균류들도 당연히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혹은 이제 다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때 자신을 보호하려면 외부에서 들어온 다른 DNA를 없애버려야 하는 그런 방어 체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방어 체계를 원래 하던 것들이 제한 효소의 역할이었지만 이 역할을 알았던 과학자들은 이거 괜찮은데? 이거 가지고선 우리 DNA 제조업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기술력을 발달시킨 사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효소 A의 유전자도 넣고 항생제 내성 유전자도 넣은 플라스미드, 즉 벡터죠? 여기에다가 내가 인슐린 유전자를 포함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인슐린 유전자를 포함시키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인슐린 유전자가 포함된 게 제조합 DNA겠죠? 포함되어 있는 게 내가 정말 완성시키고 싶은 제조합 DNA일 거란 말이죠. 물론 효소 A 유전자가 들어간 거랑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들어간 것도 제조합 DNA입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성이 지금 인슐린 유전자 갖고 있는 친구를 알고 싶은 거니까 일단은 인슐린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어떻게 파악하느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플라스미드에 인슐린 유전자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있죠. 아예 이 플라스미드가 숙주 대장균에 안 들어갔을 때, 들어가지 않음. 그 다음에 내가 인슐린 유전자를 제조합한 DNA가 제대로 잘 들어갔을 때 하나. 인슐린 유전자가 들어가지 않은, 제조합되지 않은 벡터가 우리 숙주 대장균에 들어갔을 때 요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세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어떤 식으로 판별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1번이 플라스미드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 2번이 재조합되지 않았을 때, 단 이 제장균 안에는 선생님이 요게 2번이 재조합이 되었을 때 플라스미드가 들어갔을 때, 3번은 재조합이 안 됐는데 이 대장균 안에 이 플라스미드는 들어갔을 때, 요런 경우의 수겠죠. 1번, 2번, 3번이. 이 1번, 2번, 3번이었을 때 어떻게 하면은 나는 지금 얘를 알고 싶은 거죠? 재조합된 인슐린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DNA를 갖고 있는 숙주 대장균을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거잖아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슐린 유전자는 벡터를 갖고 있는 벡터인 플라스미드로 옮길 거예요. 근데 이 플라스미드에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이미 재조합시켜 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항생제를 처리했을 때 이 내성 유전자가 있으면은 죽지 않겠죠? 처리되면은 죽지 않겠죠? 그러면 일단 이 플라스미드가 들어있는 친구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이 플라스미드가 없는 친구들은 죽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1차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효소 A 유전자라는 게 있잖아요. 얘네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물질 X를 분해해서 푸른색을 나타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효소 A래요. 그럼 효소 A가 있으면 푸른색을 띠겠네요. 근데 효소 A가 없으면 흰색을 띠겠죠. 우리가 요 색깔을 통해서 효소 A가 없냐, 효소 A가 있냐, 효소 A가 있냐, 효소 A가 없냐를 흰색이냐 푸른색이냐로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들어갑니다. 인슐린 유전자를 효소 A 유전자가 있는 곳에다가 집어넣죠. 그럼 만약에 내가 제조합 DNA를 만들면은 효소 A는
유전자가 사라지게 되죠. 왜냐면 중간에 새로운 유전자가 들어가니까 원래 있었던 염기 서열은 사라지는 거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유전자가 들어갔다, 재조합이 되었다 라는 거는 효소 A 유전자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해야 된다라는 소리죠.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물질 분해가 일단 플라스미드가 둘 다 들어오지 않으면 아예 안 되겠죠? 효소 A 유전자가 온전히 살아있을 경우에는 되는데 효소 A 유전자가 뭔가 영향을 받으면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번의 상황을 알고 있으니 항생제 처리가 되어 있는 배지에서 물질 분해가 되지 않은 친구를 찾으면 얘가 바로 인슐린 유전자가 재조합된 DNA가 주입된 대장균이겠구나 라는 것을 선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흰색 군체에 있는 항생제가 처리된 배지에서 흰색 군체가 있는 애들만 내가 만약에 선별해서 키우게 된다면 인슐린을 만들 수 있는 대장균을 내가 선별해서 키워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가에서는 제한 요소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자른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틀렸죠.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자르는 게 아니라 우리 효소 A 유전자를 잘랐죠. 나에서 흰색 군체를 형성한 대장균에는 인슐린 유전자가 있다. 맞죠? 디귿에서 숙주 대장균에서 효소 A 유전자와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포함된 플라스미드가 있다. 자, 우리 숙주 대장균에는 맨 처음에 우리 1번 상황을 보면 되죠. 플라스미드가 다 없었죠. 그래서 숙주 대장균에서는 일부러 플라스미드가 없는 상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있느냐 없느냐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DNA 재조합 기술을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